하지 않아도 될 경험이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이 당대표가 돼서 전면에서 당을 진지지휘하고 상대와 싸운다. 다음 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도전자들의 면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주호영, 홍문표, 김웅, 김은혜 의원의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10명 규모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자, 몇 분만 살펴봐도 나이부터 시작해서 이 경험 내용까지 폭이 아주 크고 넓습니다. 자, 당권 도전자 중에 최고령인 홍문표 의원은 1947년생이고요. 최연소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 1985년생입니다. 나이 차이가 무려 38살 차이까지 나는데요. 자, 경험, 경륜. 자, 경험과 경륜을 앞세운 중진그룹과 그리고 또 세대 교체를 내세우는 신진그룹 간의 대결 양상.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당대표 하면요. 보통 4호선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예. 왜 4호선을 해야 당대표가 되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여론이 초선이 나와서 당대표가 돼야 된다 하면서 이제 초선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 앵커 말씀대로 홍문표 의원하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38세나 나잖아요. 네.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은 이준석 전 최고가 1등이에요. 예, 2등 하다가 지금 1등까지 올라갔어요. 네.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지금 앞질렀습니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예, 오차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예비 경선은 지금 당원하고 일반 시민이 50대 50%예요. 네. 근데 본 경선은 당원이 70%, 일반 시민이 30%예요.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 할 때 초선 의원들은 끝까지 적어도 일반 시민은 50% 하자 이걸 주장해가지고 관철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체 진성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낸 진성당원 28만 5천 명이거든요. 네. 그 중에 52%가 영남입니다. 그 중에 30%는 대구 경북이랑 TK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제가 보기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초선, 이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 본선에 가서는 네. 이 당원들 투표에서 좀 상당히 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약진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이면 신진과 중진끼리의 이렇게 합종 연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변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5월 22일 날이 후보 등록을 하고요. 네. 이제 5월 28일 날 본경선 진출자 명단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네. 컷오프를 발표하는 게 28일인데 그 전에 합종 연행을 인위적으로 하기보다 네. 5명이 이제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과 민심이 5대 5니까 그건 자연히 이제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그냥 본경선 진출자 5명이 정해지고 나면 이 5명 사이가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5명은 이제 당심 대 민심 5대 5로 해서 정해질 겁니다. 네. 이 중진과 신진 간의 신경정도 계속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 서로를 향한 견제와 날선 발언이 또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좀 슬기롭고 지혜로운 좀 그래도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 당당하게 경선에 임해서 한 표라도 받는 것이 좋지 이 언론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또 언론의 시자가 되고 그게 또 나중에 표로 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정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재토크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순화해서 아저씨들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한 거거든요. 아재토크란 단어 하나도 수용 못하는 당에서 무슨 대통령한테 모욕죄 고소하지 말라고 하고 다닙니까? 저는 그거는 완전 어폐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중진 의원님들이 저한테 이제 국회의원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한 번만 더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윤석열 입당 반대자로 모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1위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한 중진들의 견제 목소리가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자, 전당대회가 인기 투표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자신을 향한 견제구를 가만히 듣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날아오는 족족 모두 다 좀 시원시원하게 받아치는 모양새예요. 그렇죠. 이 중진들도 이게 본인의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크게 뭐 견제구를 이제 던지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워낙에 지지율이 앞서 나가고 잘 나오다 보니까 뭐 주호영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선거는 당원들의 뜻이 중요하다. 이 말인즉슨 이준석 전 최고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당심이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멘트인 거죠. 네.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최고가 이 윤석열 총장을 모셔오겠다고 한 데 이어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추대할 수 있다라고 하니 그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끄럽다고까지 굉장히 날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전 최고는 아재다라고 못 박으면서 본인의 어떤 쇄신 그리고 젊음 그리고 어떤 새 피로서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끝까지 롱런하는데 이제 얼마나 플러스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진그룹에 날을 세우는 신진 정치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뿐만이 아닙니다. 초선이죠. 김은혜 의원도요. 연일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도전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 분들이 막 움직이신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 뛰는 일이다. 초선들의 도전이 가슴 뛰는 일이면 당의 변화를 위해서 저는 뒤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국민분들이든 우리 당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리고 과거로 회귀하는 정당에 정권을 맡기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진과 중진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공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호영 의원입니다. 주 의원을 향해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803만 오르시던 분이 왜 더 큰 도전하지 못했느냐. 지금 대구에서만 5선 하시잖아요. 네. 오스카가 열광한 게 윤여정 선생님의 경륜이 녹아든 연기력이었죠. 우리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쉬어야 됩니다. 앞서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유독히 저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자, 주호영 의원이 말 한마디만 하면 신진 정치인들이 우르르르 반박하는 모양새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최고위원의 803 반박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고요. 또 최근 한 라디오에서 주 의원이 이 배우 윤여정 씨의 오스카상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니까 김은혜 의원이 핵심은 역량과 비전이다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자, 신진과 중진 정치인들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요. 일각에서는 좀 지나치게 너무 감정 싸움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어요. 저도 사실 저게 논쟁을 할 것인가. 네. 저 사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만약에 지금 이제 야권이잖아요. 네. 지금 야권에서 내년에 어떻게 하면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네. 그러려면 가장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야권 통합을 이뤄낼 것인가.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 문제인 실업이나 아니면은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낼 것인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초선들의 열정이냐 다선 의원들의 어떤 경륜이나 이것만 가지고 서로 말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들은 그냥 재미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혀 관심사가 아니다. 혹시 정치인들은 그 재미조차도 지금 계산된 일종의 연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지나친 건가요? 이것도 흥행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네. 주호영, 나경원,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하셨잖아요. 네. 또 둘 다 원내대표 네네네. 하셨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걸로써 사실 얻을 수 있는 논쟁이 되면은 계속 세 사람은 줄기차게 관심을 받아요. 그렇죠. 나머지 존재감이 분들은 계속 사실 부각이 관심에서 되겠죠.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관심사도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좀 다른 걸로 논쟁을 하고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진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사무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이요, 속속 캠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요, 중진과 신진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데, 중진 의원들은요, 주로 여의도 빌딩에 둥지를 마련을 했는데, 대선 명당자리라고 유명한 그 건물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선거 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캠프의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사무소로 썼던 그 사무실이 있는 그 빌딩이라고 그러죠. 예. 자, 신진 정치인들은 근데 좀 다릅니다. 선거 캠프 없이 보십시오. 캠핑카나 뚜벅이 행보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 뒤에 캠핑카를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홍보를 하고요. 심지어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홍보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자,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옛날 방식이냐, 신진 방식이냐. 예. 근데 이제 주호영 의원하고 나경원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 그 공식을 그대로 따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만 네. 나경원 전 대표는 지금 원내대표는 원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무실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무실이 필요하고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사실 그 여의도 대산빌딩에 한 게 사실 이제 그 도와주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지금 아직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는 대세론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그 사무실 위치도 굉장히 따지나 봐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좀 그 수용할 사무실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기존보다는 훨씬 사무실 규모는 줄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느냐 없느냐라 평가하기보다는 기존 방식하고는 조금씩 다른 게 그 사무실 규모들이 훨씬 줄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를 한다든가 전당대회는 이제 체육관 선거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 규모는 줄었고 다들 방식이 좀 새로운 방식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웅 의원이었나요? 그 캠핑카 끌고 하는 모습. 영화 미나리에서 윤여정 씨가 딸네 집 갔을 때 그 딸네 집이 바퀴 달린 집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그거에 착안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혼자 잠시 들었습니다. 예능도 있잖아요. 바퀴 달린 집. 네, 뭐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있더군요. 알겠습니다.